네, 리뷰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변환함수 및 조건부 표현식 사용 부분, 그룹함수를 사용하여 집계 데이터 보고하는 부분, 다음에 조인을 사용하여 다중 테이블에서 데이터 표시하는 부분, 서브 쿼리를 사용하여 쿼리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 함수인데요. 오라클을 사용하다 보면 숫자, 문자, 날짜의 데이터형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형변환 함수가 되겠습니다. 형변환 함수로는 to underbar number, to underbar character, to underbar date가 있습니다. 자, 넘버에서 캐릭터로 변환할 때 to underbar character, 캐릭터에서 넘버로 변환할 때는 to underbar number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캐릭터에서 데이트로 변환할 때에는요, to underbar date를 사용하면 되고요. 데이트에서 캐릭터로의 변환은 to underbar 캐릭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to underbar 캐릭터는 바로 날짜형 혹은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to underbar date는 문자형을 날짜형으로 변환하겠습니다. to underbar number는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함수 역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디코드 함수와 차이점이 있다면 디코드 함수는 조건식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케이스 함수는 다양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함수는 프로그램 언어인 ifelse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케이스 조건식일 때 when 조건 1이면 결과 1, 조건 2면 결과 2, 조건 3이면 결과 3, 그 밖에 else인 경우엔 결과를 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네, 자,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 함수 얘인데요. 부서번호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구하는 예제를 이번에는 케이스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select ename depthno case when depthno가 10이면 accounting, 네, depthno가 20이면 research, 30이면 sales, 네, 40이면 operation, and면 나머지 dname이 되겠죠. 그래서 from emp로부터 각각 케이스별로 해서 추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디코드인데요. 디코드 함수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 케이스문과 같은 기능을 갖는 거죠. 네, 즉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디코드 함수의 기본 형식은 디코드 표현식 조건 1 결과, 조건 2 결과, 조건 3 결과, 기본 결과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디코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부서번호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구하는 예제를 이번에 케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디코드죠. 디코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면 select ename depthno, 디코드죠. depthno가 10이면 accounting, 20이면 research, 30이면 sales, 40이면 operation, as dname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SQL문을 구하는 그런 디코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과 여러분들 이 형식, 케이스 쪽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룹 함수는 하나 이상의 행을 그룹으로 묶어 연산하여 총합, 평균 등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룹 함수가 있었죠. sum이라는 건 그룹의 누적 합계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avg는 그룹의 평균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ount는 그룹의 총 개수를 반환합니다. 자, max는요, 그룹의 최대값을 반환하죠.
다음에 min은 그룹의 최소값을 반환하고요. stdev는 표준 편차를 반환하고요. 예, variance는 그룹의 분산을 반환하는 이런 그룹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룹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룹 함수를 쓸 적에 어떤 칼럼 값을 기준으로 그룹 함수를 적용할 경우 그룹 바이 절 뒤에, 그죠? 그룹 바이 절 뒤에다가 해당 칼럼을 기술하면 되었었죠? 그래서 select, 자, 칼럼명 그룹 함수, 다음에 테이블명도 있을 적이에요. where 조건절 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칼럼명, 그죠? 칼럼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절을 이용을 하죠. 네, 그래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그 칼럼의 값별로 보고자 할 적에 그룹 바이 절 뒤에다 그룹 바이 절 뒤에 해당 칼럼을 기술하면 됐었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그룹 바이 절 다음에는 칼럼의 별칭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칼럼명을 기술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 또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해빙 조건입니다. select 절의 조건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한할 때는 where 절을 사용했었죠. 예, where 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룹의 결과를 제한할 때는 네, having 절을 사용한다라는 거. 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서별로 그룹을 지은 후에 그룹 지어진 부서별 평균 급여가 2000 이상인 네, 부서 번호와 부서별 평균 급여를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select depthno avg from emp group by depthno. 네. 그다음에 그룹 depthno별로 네, 평균 급여를 구하죠. 그다음에 having 네, avg cell 그래서 네, 평균 급여가 네, 2000 이상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depth 20 같은 경우는 그룹 졌을 때 네, 평균 급여가 이렇게 되고요. 10인 경우에 네, 평균 급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select 절의 조건을 사용해 결과를 제한할 때 네, 그룹 결과를 제한할 때는 having 절을 쓴다라는 거. 네, 이걸 또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join이라는 게 있었죠. 예, 크로스 조인으로 이제 특별한 키워드 없이 select 문으로 from 절에 이제 사원과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콤마로 연결하여 연속하여 기술하는 것. 이걸 이제 크로스 조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네, 테이블명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술하는 것. 네, 이거가 바로 크로스 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Q 조인이 있습니다. 크로스 조인으로는요, 우리가 이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단순히 이제 조인에서 테이블을 나열한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EQ 조인이라는 게 있었죠? 자, EQ 조인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인 방법으로서요. 조인 대상이 되는 두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칼럼의 값이 일치되는 행을 연결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조인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원 정보를 출력할 때 각 사원들이 소속된 부서의 상세 번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예가 되겠는데요. 자, select asterisk from emp와 depth 테이블로부터 조인을 하죠. 조인을 하는데 자, emp의 depthno와 depth의 depthno가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의 공통 칼럼인 depthno의 값이 일치되는 조건을 where 절에 기술하는 것. 네, 이게 바로 EQ 조인이죠. 예, 공통된 컬럼을 이용해서 조인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 EQ 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조인할 때 일치하는 공동 컬럼을 사용해야 되고요. 네, 컬럼 이름이 같게 되면 혼동이기 때문에 컬럼 이름 앞에다가 테이블명, 그죠? 테이블명점 예,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EQ 조인이라는 것 저희가 예, 학습했었고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셀프 조인이라는 게 있었죠. 네, 셀프 조인은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 내에 조인을 해야만 원하는 자를 얻는 경우가 생길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셀프 조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셀프 조인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조인을 맺는 것. 예, 이걸 갖다
셀프 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셀프 조인을 보게 되면, 자, 샘플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네, select ename mgr from emp 되어 있습니다. select ename mgr from emp.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emp 테이블부터 ename과 mgr을 가져오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select ename, 네, 그 ename from emp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셀프 조인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셀프 조인을 구문을 만들어 보게 되면요. 네,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select, 네, empno ename from emp인데요. 자, emp에 대한 a, 그 다음에 emp에 대한, 그죠? emp 테이블에 대한 네, emp 테이블로부터 또 똑같이, 그죠? emp 테이블부터 b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where 어떻게 하죠? where 해주고요. where, 네, a 점 뭡니까? mgr이, 그죠? mgr이, 네, 자, b 점 뭐죠? 네, empn와, 그죠? empn와 같은,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테이블로 조인해서 결과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셀프 조인이었던 거,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우터 조인 되겠습니다. 아우터 조인은요, 셀프 조인을 학습하면서 저희가 특정 사원의 매니저 이름을 구했었는데요. 네,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름이 킹인 사원 한 사람의 정보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킹은 이 회사의 사장으로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gr 칼럼 값이 널입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가 널인 사원은 없기 때문에 조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킹은 셀프 조인의 결과에서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조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로우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외부 조인이죠. 네, 그래서 외부 조인은 널 값식에 배제된 행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네,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조인 조건에서 정보가 부족한 칼럼 이름 뒤에 덧붙여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원 번호가 널인 사원은 없으므로 매니저.emp 뒤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덧붙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아우터 조인이었었죠. 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을 이용해서 결과를 가져올 쪽에 select 그다음에 네, where emp와 employee, emp의 manager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employee.manager가 manager.empno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셀프 조인인데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플러스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아우터 조인이 되겠죠? 네, 아우터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요. 서브 쿼리의 기본 개념은 네, 메인 쿼리가 있고요. 네, 가로주는 거죠. 네, select dname depth 테이블로부터 where depth no가 네, select depth no emp 이 네임이 스카신 depth no와 같은 네, 이렇게 쓰는 것. 이 부분을 네,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요. 서브 쿼리는 하나의 select 문장의 절 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select 문장이 되겠죠. 네, 그렇기에 서브 쿼리를 포함하고 있는 쿼리문을 메인 쿼리, 포함된 또 하나의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서브 쿼리는 비교 연산제 오른쪽에 기술해야 되고요. 반드시 괄호로 둘러싸야 합니다.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가 실행되기 전에 이전에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메인 쿼리 실행되기 이전에 실행이 되고요. 또 한 번만 실행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브 쿼리에서 또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급여를 구하는 쿼리문을 서브 쿼리를 사용하여 평균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검색하는 문장은 이와 같죠. select ename cell from emp where cell이 네, select avg from emp 그죠? 네, emp의 평균 급여보다 큰 네, 이렇게 이제
샐러리가 급여가 큰 네, EMP 테일부터 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은 데이터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브쿼리에 이제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네, 다중행 서브쿼리입니다. 다중행 서브쿼리는요, 서브쿼리에서 반환되는 결과가 하나 이상의 행일 경우에 사용하는 서브쿼리, 이게 바로 다중행 서브쿼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행 서브쿼리는 반드시 다중행 연산자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 any, all, exist와 같은 네, 다중행 연산자와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되고요. in 같은 경우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 네, 이 서브 쿼리 결과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인 경우에 in이고요. any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와 하나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참인 경우죠. 그 다음에 all 같은 경우는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 겸사 결과와 모든 값이 일치하면 참인 경우죠. 그 다음에 exist는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서 만족하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것, 이것이 바로 다중 서브 쿼리고 다중 서브 쿼리의 연산자인데요. 반드시 다중행 서브 쿼리는 이 연산자와 함께 사용을 했었죠.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all이라는 연산자, all 조건은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모든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래서 찾아진 값에 대해서 AND 연산에서 모두 참이되면 참이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뭐예요? 모든 비교값보다 크냐고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보다 더 크면 참이된다라는 거, 그죠? 네, 이 부분 자 샘플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네, 30번 소속 급여 중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름 급여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select ename cell from emp 셀이 all이죠. select cell from emp where depth 30 이렇게 작성하시면 됐죠. 네. 자, 올연산자였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학습한 것에 대해서 네,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이전의 강의를 보시고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네,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